계약서를 쓰러 갈 때의 준비물은? 볼펜. 땡! 야! 부동산에 가면 볼펜 세고 셌다. 고객님들 안녕! 오늘의 주제는 말이야, 전월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. 절차를 대충 알아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의사항 한번 알아볼게. 첫 번째, 우리가 먼저 전월세를 구하러 가기 전에 무엇부터 할까? 갈 곳의 시세를 알아봐야 되겠지? 근데 우리가 전월세 알아볼 때도 조금 막막해. 어느 지역에 어디를 구할까도 사실은 막막하지. 그럴 때 요거 생각해야 돼. 직주근접으로 역에서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돼. 차비라도 아껴야지. 내 돈을 지금 주인한테 매달 주거나 목돈을 맡겨야 되는데 전월세는 적어도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구하라고 말하고 싶어. 그 다음에는 뭘까? 시세를 알아야 되겠지? 그리고 내 자금에 맞는 평형대도 알아봐야 되고,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들 있지? 뭐 직방도 있고 타방도 있고 기타 뭐 많잖아. 그러면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거지. 그래서 비어있나 비어있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겠지? 한 곳만 하면 될까? 아니지. 적어도 두세 곳 정도는 가야 돼. 그런데 유의할 점, 혼자 가면 절대 안 돼. 같이 가는 거 권할게.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집을 보게 되잖아.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꽤 많은데 막상 가면은 짧은 시간 내에 봐야 돼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차분하게 보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, 한쪽에서는 좀 봐줘야지. 두 번째는 그 집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. 특히 월세보다는 전세는 더해. 전세는 대부분 세입자가 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. 원상복귀 부분은 뭐 기본이지만 그 사이에 하자, 보수 부분이 금액이 많지 않은 거는 전세입자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. 보이지 않는 거. 인테리어만 깨끗하고 예뻐. 하지만 막 물 같은 것도 틀어봐야지. 물이 수압이 괜찮은지, 어디 새지 않는지, 그리고 배수구도 물이 잘 내려가는지, 보이지 않는 구석에 곰팡이가 있는지, 샤시 문은 잘 열리는지. 이거 혼자 다 하려면 너무 바쁘잖아. 그러니까 지인이 따라가는 게 좋겠다. 세 번째는 가계약금 걸기 전에 꼭 등기부 등본 한번 봐줘. 가장 먼저 봐야 돼. 간 곳 집 주소와 이 등기부 등본에 집 주소가 맞는지만 보고,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있지?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권리관계 저당이 잡혀 있지 않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을구가 중요한데, 을구에 저당이 잡혀 있지 않나? 라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해. 그리고 만에 하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어.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지. 그럼 월세는 좀 근저당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 이게 적정할까? 근저당에선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잡히기 때문에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이 적혀있게 되지.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의 보증금을 더해.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매매가의 70%를 넘지 않게 하면은 그래도 안전한 금액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고,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60% 정도로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.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만 하고 내가 가계약금을 넣겠지. 100이든 200이든. 그리고 특이하게는 근저당이 잡히거나 서류상 변동이 바뀔 때에는 반환을 해주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거를 문자로라도 남기라고 했지. 네 번째는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좀 정신을 차려야 돼. 그런데 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임장해야 된다? 왜냐? 계약서에는 굉장히 자세할수록 좋아. 분쟁의 여지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자 보수 문제야.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돼. 혹시 벽에 못이라도 박혀있다, 그런 거 찍어야지. 물이 잘 안 내려가. 그런 거 다 찍고, 바닥이 움푹 패였다든가 찍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또 하나, 요즘은 LED 등이 많다? 그것도 수명 다 끝날 때쯤에 딱 걸리면 재수없는 거야.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고 해서 계약서를 이제 쓰러 가는 거지. 계약서를 쓰러 갈 때의 준비물은? 볼펜. 땡! 야! 부동산에 가면 볼펜 세고 셌다. 일단 나의 신분증을 들고 가야 되겠지? 그리고 도장 정도 들고 가고. 그 전에 또 하나 더 있다. 계약금을 마저 다 넣어야 되잖아. 근데 그게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. 그 금액이 당일로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. 왜냐면 일일 한도를 대부분 걸어놨거든. 그 전에 꼭 그 일일 한도 확인을 하고 와야 돼. 그 다음에 부동산에 오면은 계약서를 부동산 사장님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,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 중개보조원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.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이라는 걸 들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좀 보상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. 보조원이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. 보통 자기 중개증을 걸어놓게 돼 있어, 사무실에. 거기에 보면 다 사진들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면은 더 철저하다고 할 수 있겠지. 이제 계약서 작성이 들어
들어가야 되는데 다 작성을 하고 앞에서 이제 확인하십시오 할 때 그때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. 뭘 봐야 될지. 그 전에 더 먼저 봐야 될 거 실시간 등기부 등본 먼저 확인하는 거야.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때 그 등기부 등본하고 계약서하고 이제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.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와 내가 간 곳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같은지, 등기부상의 주인과 임대인의 주소가 같은지, 신분증하고 같이 보는 거야. 특히 나와서 직접 주인이 할 경우엔 직접 주인인지 아닌지 그런 사기도 꽤 많았어. 2번 팔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. 그러니까 얼굴을 또 비교해야지.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특약 부분이야. 특약 적을 때 우리가 보통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뭔지 알아? 하자보수 부분이야. 살다 보면 하자보수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.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. 그럴 때 수리비용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임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. 그래서 먼저 임장 가서 찍은 사진들 있지. 그걸 먼저 전송을 시켜줘. 증거가 남아야 되잖아. 주인이 해줘야 될 거, 임차인이 해야 될 거가 있긴 하지만 애매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. 그런 것들은 이렇게 5만 원 이하 되는 거는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하지만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. 이런 것들을 특약에 좀 넣을 수가 있어. 특약에 넣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. 전세자금 대출을 대부분 받잖아.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어떤 사유에서라도 못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거든.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다는 것도 중요해. 그래서 여기까지 다 특약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도장을 찍으면 돼요. 5번째야. 우리가 송금할 때 통장 사본이라는 걸 꼭 확인하라고 했지? 신분증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 더 완벽해. 거기에다가 우리가 송금을 하는데 통장 용의자와 임대인 다 일치하는지를 본 다음에 송금을 하게 되면 돼. 6번째야. 이왕이면 계약 시간을 조금 늦게 잡아. 오후로. 그때 잡는 이유는 우리가 계약금을 송금한 후에는 바로 달려가야 할 곳이 있거든.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라는 걸 먼저 하게 되어 있어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놓으면 나는 권리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야 하거든. 근데 중요한 게 그 사이에도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. 효력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입신고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날로부터 이길 그 바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에 막 썼어. 송금 다 했어. 그런데 그 사이 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.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말이야. 그랬을 때는 우리가 1순위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후 늦게 계약 날을 잡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줄게. 지금까지 6가지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는데 이 정도만 하면은 사기당하지 않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어. 전월세 잘 구해서 이 엄동소란에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. 다음에 또 보자. 안녕.